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대출금액 3억 5천만 원, 대출이자 연 4.15%, 40년 상환, 1년 거치, 5년 고정금리, 1회차 상환금액 149만 5,605원. 이 금액을 매달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죠? 내 이웃이 지금부터 40년 동안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간다고 지게 지고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달려가서 줍줍으로 담았을 때는 지인에게는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는 기존에 살고 있는 집도 팔리지 않고 전세 세입자도 구하지 못해서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진행하였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 역시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죠. 집값이 올라갈 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 같아 불안감에 대출을 끌어다 매입한 집값이 곤두박질하면 대출이나 대출이자로 살 길이 깜깜하기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50년 상환 가능한 대출 상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40년 상환 가능한 장기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은 최장기간 상품을 선호합니다. 지역마다 거주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30대 중후반이 많은 편입니다. 소득이나 조건이 되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대출 만기는 10년부터 30년 상환 조건입니다. 아이고 30년씩 40년씩 어째 상환하겠는겨? 빨리 갚아보지 뭐. 능력 있으면 갚으면 되겠죠.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어디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얼마 전 집을 거래하고도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답니다. 거래가 2억대 후반, 매입 당시 금액은 3억대 후반이었습니다. 취득세 기타 비용은 제외하고 9,500만 원 손해보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인은 무리한 대출이었죠. 대출 상환을 10년으로 약정했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이자는 수직 상승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을 하기에는 집주인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뇨로 눈에 핏줄이 다 터져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대출 이자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결국은 실명 위기를 겪게 된 집이죠. 대출 상환하고 딱 100만 원 남았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집을 매매하고 아들의 첫마디가 엄마 이 돈으로 우리 통닭 한번 먹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온 가족 수입을 모두 다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시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같은 집에 40년, 50년을 살아가나요? 평생 살 것 같이 이것저것 다 꾸며놓고 본인 마음에 딱 들도록 직접 집을 지어도 끝까지 사는 사람들 많이 없잖아요. 대출을 받을 때는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하셨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하고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일정 기간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애 낳으면 5억 파격 대출, 이름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내년 2024년 1월 출시 예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벌써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신생아 특례주택 구입, 전세 자금 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상품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 걱정을 덜어준다는 게 취지이며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 결혼하지 않아도 애만 있으면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한 명당 0.2%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 금리 고정 기간을 5년이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최장 15년 동안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가령 처음에 1.6%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임신 중인 출산 예정자인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해당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내년에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면 2023년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2022년 12월에 출산했다면 이 상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조건은 디딤돌 대출의 배 이상인 1억 3천만 원 이하로 대기업 직장인도 대출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출산을 늘리기 위해서 파격적인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뒤 2024년에는 집값이 어째 좀 올라갈란가? 글쎄요. 요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코로나19 때보다 손님이 더 움직이지 않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전화기가 울리는데 바로 앞 아파트 단지도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까지 매물 접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난 집 팔아야 되는데 우리 집 가격 좀 내리고 우차든지 집 좀 팔아주이소. 이런 전화로 하루를 보내는 게 현실입니다. 당장 내일도 몰라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고객 여러분들도 IMF 기억하시죠? 집값이 반토막이 났을 때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사야 되는 시기였죠. 대출 이자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고 내 보유한 자산마저 날렸는 사람 역시 많았습니다. 경매 역시 진행형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단지에도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집 매매가 되지 않고 대출이자 등으로 경매가 넘어가고 또 한편으로는 작은 돈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 내역입니다. 자부담 약 3천만 원, 대출 7천만 원, 현재 대출금리 5.6%로 계산하면 대출이자 약 33만 원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대출금리가 비쌉니다.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면 보증금 500에 월 45만 원입니다. 그럼 12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준공 3년 된 오피스텔인데 재임대하면 중개보수와 집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 관리비는 생각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매매 금액이 올라간다는 어리석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도 예상하기 힘든데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시장에서 어떻게 집값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어쩌면 우리를 계속 빚을 끌어안고 평생 빚 갚다가 사그라지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연말에 저도 잘못 선택한 대가로 현관문만 내 몫인 집으로 입주를 합니다. 오늘 인근 부동산 소장이 전화로 매도 의사를 묻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한다고 말하니까 그래도 잔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투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엄청난 마이너스 금액으로 거래한 사람들은 그나마 한숨 돌렸고 아직 팔지도 못하고 계속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집은 똑같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지하철역이나 학교, 대형마트, 대형 병원에 인접해 있는 집은 가격은 그렇지 못한 지역보다 비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곳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는 집값이 자꾸 내려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집 구입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해 두면 여기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입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정말 난 여기가 공기도 좋고 너무 살기 좋아서 선택한 지역은 아니었을까요?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내 자산 1위인 집값은 내리는데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니까 우리 모두가 불안한 것입니다. 집값이 상승했을 때도 바람 따라 상승을 했었고 집값이 하락할 때도 어차피 심리이기 때문에 바람 따라 훅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산 비중 70%, 80%는 부동산이 차지를 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부동산을 평균 2회 정도 구입을 하는데 첫 번째 구입할 때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40대, 50대가 되면 큰 평수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부족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을 이용해서 마련한다면 우리는 은퇴를 하고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율이 높은 이유는 내 집 마련과 자녀 교육이라고 했었거든요. 대부분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지만 대출 변제 능력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월급이나 수익의 상승이 꾸준히 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약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인생고객 여러분, 100% 내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제 경험상 10%도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 예정이시면 미래의 나의 수입을 고려해서 입지가 좋은 곳으로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로 시세 차익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지만 내리는 지역도 분명 있습니다. 집을 사면 무조건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또 꼭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주거 안정에 대한 우리나라 사회 인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생고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